홍시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2년차가 된 새댁이에요. 저 역시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시어머니랑 시누이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시댁 식구들이 처음부터 티나게 저를 괴롭혔던 건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만날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저런 인간들인지 알 방법이 없었죠. 저희가 3년 정도 연애했을 때 결혼에 대한 얘기가 하나둘씩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문제가 있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상견례 하는데 친정엄마가 형식적인 예물예단은 생략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보낸 만큼 오는 거니까요. 그때 저희 엄마 말을 들은 시댁 눈치를 보아하니 예물은 안 해주고 예단만 챙기려고 했던 사람들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시누이랑 시선을 교환하는데 그때 저들이 뭔가 꾸민 게 있었구나 했죠. 그래도 그때는 체면 챙기고 싶었는지 저희 엄마 말에 동의는 해주셨어요. 안 하면 속물처럼 보였을 텐데 그건 원치 않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식사 초대랍시고 결혼 전에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밥 해주신다고 해서 밥 먹으러 간 거였는데 시댁의 의도는 따로 있었죠. 어쩐지 고기 반찬이 2가지 이상 있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본론을 꺼내셨어요. 예단 생략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식장 들어갈 때 들고 갈 가방 하나씩은 사와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그때는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가족들 사이니까 가족들 체면 살려주는 셈치고 하나씩 선물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친정부모님이 아시면 안 좋아하실 듯해서 말씀은 안 드렸어요. 그냥 주머니 탈탈 털어서 선물해드렸어요. 시누이도 그렇지만 시어머니도 연세가 많은 편은 아니어서 브랜드랑 디자인이랑 따지다 보니 가방 2개에 800 정도 들었어요. 살면서 제가 그런 가방을 살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제 3달치 월급이 순식간에 녹아버렸지만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3개월이 아니고 30년은 봐야 하니까 이 정도는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셈 치려고 했어요. 가방 사서 시댁으로 향하는데 지갑도 가벼웠고 발걸음도 가볍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앞으로 이쁨 받겠지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반응이 너무 싸늘해서 당황했어요. 저희 집이 난다긴다 하는 금수저 집안도 아니고 제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한 정도가 아니라 무리해서 산 거였는데 저 대신 남편이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사람이 선물을 사왔으면 고마운 척이라도 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며느리 될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싸늘하냐면서요. 그렇게 어찌저찌 결혼식을 올리긴 했어요. 가슴속 한 구석이 찝찝한 마음은 남아있었죠. 그래도 피로 현장에서 인사 다닐 때 보니 시어머니랑 시누이랑 제가 사준 가방 잘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남편은 그래도 신혼까지만 해도 제 편을 많이 들어주었어요.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 방패막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그리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나름 별탈 없이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2사람 앞으로 가방에만 800을 썼으면 최소 절반이라도 회수할 줄 알았어요.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가네요.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죠. 공식적으로 예물 예단을 생략하기로 하기도 했고 제가 손아래 사람이니 따지고 요구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는 해도 가슴속에 남아서 조금 속상한 기분이 들긴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절대적 약자라는 생각에 저는 제 의견을 함부로 낼 수도 없었고 제가 용감하게 얘기한다고 해도 불편한 상황이 펼쳐질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 자세로 받아들이고 살려고 했어요. 시누이나 시부모님이나 제가 살면서 보면 얼마나 보겠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저 자세로 들어가도 시자 타이틀이 붙으면 며느리를 힘들게 해야 된다는 본능이라도 생기는 걸까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항상 날이 서 있더라고요. 시누이에게는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려고 저희 유치원에서 샘플로 받은 아이들 교보제나 학습용 소도구들을 많이 가져다 줬어요. 시누이는 한 번을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 스스로가 시누이에게 당연히 가져다 바쳐야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시누이보다 조카 생각해서 가져다 줬어요. 그래도 한 번씩 보면 잘 가지고 놀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시댁에 갔다가 우연히 시누이가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장난감 갖다 주고 생색내고 싶으면 백화점에서 브랜드를 사오던가 하지. 어디서 공짜로 받은 브랜드도 없는 걸 가지고 와서는 누굴 거지로 아냐며 이 정도면 자기 무시하는 거 아니냐며 2분이서 제 흉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단 말 한 번을 안 할 때부터 인성이 아주 글러먹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주고도 비싼 거 안 줬다고 제가 뒤에서 씹히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시댁에서 시누이가 제 험담하는 걸 들은 이후로는 조카 장난감은 물론이고 더 이상 시누이와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뭐 때문인진 몰라도 다 같이 저녁이라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가보니 시누이가 둘째 임신해서 기념으로 가족끼리 밥 먹자고 부른 거라네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에서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줘서 시댁에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았죠. 왜 안 말해줬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깜빡했다고 하질 않나 시누이는 어떻게 빈손으로 올 생각을 하냐며 저를 꼽주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머리를 굴려서 대답했어요. 첫째 키우시느라 대부분 필요한 건 다 있을 듯해서 여쭤보고 필요한 걸로 사드리려고 했다고요. 그런 거냐며 입꼬리가 실룩거리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며 주둥이가 부지런히 나불대더라고요. 정말이지 속물도 그런 속물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세상 달콤한 목소리로 전화를 해서 처음에는 번호 바뀐 건가 다른 사람인가 했어요. 당연히 바라는 게 있으니 목소리를 그렇게 했죠. 자기가 산부인과에 정기검진 받으러 가야 하는데 자기 첫째 좀 봐줄 수 있냐는 거였죠. 조카가 저를 워낙 좋아하지 않냐면서요. 속으로는 신나게 욕하면서도 알았다고 대답했어요. 얄밉기도 했지만 조카랑 꽤나 친해졌고 솔직히 애한테 무슨 죄가 있나 싶었죠. 그런 엄마를 애가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니니까요. 어차피 저도 방학이라 시간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상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도 없는 집에 아이를 맡기려면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랑 아이가 먹을 간식 정도는 챙겨서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만 데려와 놓고는 봐달라고 하는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실제로 병원을 가긴 했는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도 다시 계약을 맞이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저한테 아이 좀 봐달라며 뻔뻔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럴 거면 어린이집을 보내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엄마가 집에 있는데 무슨 어린이집이냐며 끝까지 안 보내고 버티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그때야 방학이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매일 출퇴근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주말은 출근 안 하지 않냐며 주말도 괜찮다고 주말에 봐달라는 거예요. 돌려서 거절하느라 시어머니에게 부탁해보시는 건 어떠냐니까 정색을 하면서 자기 엄마는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저는 주중에도 세상 편하게 놀고 먹는 줄 알겠더라고요. 시누이는 가족이라고 믿고 부탁 좀 하려고 했더니 그걸 안 들어주냐며 자기가 무리한 부탁한 것도 아닌데 거절했다고 꽁시렁거리더라고요. 시누이는 정말이지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겨울방학 첫 주였는데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저한테 또 연락을 했어요. 자기가 이제 몸이 무거워져서 아이돌 보기가 힘들다면서 또 저한테 조카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엔 봐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고 겨울방학은 새로 들어오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게 많아서 집에서도 틈틈이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게다가 저도 제 스펙을 위해서 들어야 하는 교육도 있었고요. 시누이는 저보고 싫으면 싫다고 하지 뭐가 그렇게 구구절절 사연이 많냐며 비아냥거리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정말 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남편이 머리끝까지 열받게 하더라고요. 가족끼리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차갑게 거절하냐면서 조카는 가족 아니냐고 남의 집 새끼들 수업 준비한다고 가족 부탁을 거절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은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애 좀 봐주지 그러냐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출산할 때까지만 어린이집 맡기고 저녁에 아주버님이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유치원 선생이 있는데 왜 돈을 주고 어린이집을 보내냐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듣자 하니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베이비시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듯 했어요. 그렇게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며칠이 지났어요. 다시 마음을 좀 추스르고 있을 때였는데 결국 시모가 제 뚜껑을 열어버리네요. 제가 안 봐준다고 해서 자기가 시누이 봐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시댁에서 데리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찝찝하긴 해도 온다는 시어머니를 못 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오셔서는 잠깐 앉아있다가 저한테 커피 한 잔을 부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잠깐 주방에서 물 끓이고 커피 타는 찰나에 애만 놓고 도망을 가신 거예요. 도대체 저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이럴까 싶더라고요. 전화를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시누이한테 전화해도 당연히 받을 리가 없었죠. 자기 자식이고 손주인 아이를 무슨 짐짝처럼 저렇게 데려다 놓고 이럴 거면 무슨 생각으로 둘씩이나 임신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남편한테까지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시누이나 시어머니한테 당장 아이 데리러 안 오면 경찰서에 친족 유기로 신고할 거라고요. 남편이 하루만 좀 봐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길래 5분 안에 둘한테 연락 안 오면 이혼할 거니까 알아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3분 안 넘겨서 시모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 데리러 지금 출발하니까 30분만 기다리라면서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방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뽀로로 틀어줬어요. 저도 저지만 엄마랑 할머니가 개차반이라 쟤도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모가 집에 도착해서는 다짜고짜 어디 시댁 식구를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을 하냐며 저한테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저도 눈이 돌았기 때문에 그냥 다 쏟아냈어요. 싸가지 없다는 건 400만 원짜리 가방 받아먹고 감사 인사 한마디 안 하는 게 싸가지 없는 거고, 선물 받아놓고도 뒤에서 씹는 게 싸가지 없는 거라고요. 말빨이 딸리니까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길래 조용히 하라고 당신 손주 방에 있는데 애 정서에 문제 생기길 바라냐고 했더니 혼자 가만히 서서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 방에서 조카 데리고 나와서 시어머니랑 같이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구청 가서 이혼 서류 한 장 들고 왔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왔는데 이미 시어머니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 들었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오자마자 저한테 뭐가 문제냐고 다짜고짜 묻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다가 미리 작성해서 봉투에 담아둔 이혼 서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줬죠. 문제는 네가 문제라고요. 결혼한 이후로 중간에서 제 역할도 똑바로 못 해놓고 지금 잘잘못 따지는 거냐고 했어요. 남편은 별말 못하더라고요.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 제대로 못하는 것도 이혼 사유인 거 아냐고 물어봐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빈칸 채우고 이혼 서류 제출할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중간에서 역할 제대로 할 거냐고요. 그래도 이혼은 무서웠는지 미안하다며 바로 무릎 꿇더라고요. 한 번 더 얘기해줬어요. 나 이미 이혼 각오하고 서류 작성한 거라 조금이라도 시댁에서 갑질하려 들거나 네가 중간에서 역할 제대로 못하면 그때는 바로 이혼 소송으로 갈 거라고요. 남편은 알았다며 앞으로 잘할 테니까 제발 이혼 얘기는 하지 말라며 부탁하더라고요. 실제로 하지도 않았지만 이혼하겠다고 입 밖으로 소리만 냈는데 속이 많이 후련해지는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시댁에서도 아직까지 별 다른 움직임도 없고요. 혹시나 저 같은 경우에 처해 계신 분들 계시다면 참지 말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동안 왜 참고 살았나 모르겠네요. 글재주가 없어서 글이 많이 뒤죽박죽인데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홍시의 사연 라디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